첫 번째 소식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얼굴들입니다. 신상 자세히 보시죠. 이경우 35, 황대한 35, 연지호 29, 이 3명의 피의자를 경찰은 일단 신상 공개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점,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는 점,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일단은 3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묘해요. 이 3명, 처음에는 2명이었어요. 황대한하고 연모 씨. 이 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사주한 사람이 이 씨다. 다시 한번 신상 띄워주시죠. 이 경우가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살인을 청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공범도 있고 윗선에 유 씨 부부가 있었고 유 씨 부부 중에 1명이 또 체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3명만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구속된 피의자들이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어느 순간부터는 신상 공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은데 네.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개선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신상 공개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도 대상자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항변할 기회를 주고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여지도 줘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은 단기간이어야겠죠. 경찰이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니까. 다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면 현재와 달리 체포 직후에 촬영하는 머그샷도 온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그 알 권리를 충족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당히 공개된 장소에서 납치를 감행하였고 이후에 살해 범행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 사건은 사실 피해자 납치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한 상황이라 경찰의 1차적인 수사는 실패한 수사라고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좀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경우를 제외한 2사람은 이경우 뒤에 배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배우로 의심되고 있는 유 씨 부부 중에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사건 배우로 거론됐던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 씨 부부 중 남편을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어요. 부인은 임의동행.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입건한 상태고요. 경찰은 유 씨의 배우로 의심되는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고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범행 직후 주범 이경우, 남편 유 씨를 만난 기록도 경찰이 확보했어요. 자, 일정을 보면 지난달 30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31일 새벽에 유 씨를 자택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유 씨 회사 근처에서 만나고 이경우가 수천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황대한과 연지호도 진술을 했어요. 이경우가 범행 이후 유 씨 부부에게 5천만 원 정도 받아올 테니 잘 숨어 있으라고 얘기했다. 다만 이경우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 씨 부부를 만났다.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살짝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더 있어 보입니다.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황대한과 연지호가 직접 범행을 실행했죠. 여기에 강도 예비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있고 A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황대한은 이경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경우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를 납치한 직후에 안매장 장소로 가던 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정황이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코인 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정황도 경찰은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가상화폐 손실로 인한 원한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피해자 업체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도움을 받은 상황이라
범행을 지시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두 번째 단계라면 그 윗선으로서 유 씨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황대한 측이 이 경우로부터 유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범행 직후에 이 경우가 지난달 31일 유 씨 부부를 두 차례 만난 기록이 확인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유 씨를 전격적으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황대한 연조에 따르면 4천만 원을 유 씨가 이경우에게 건넸고 이경우가 유 씨 부부가 상당한 자력이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유 씨 부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이경우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혐의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유 씨의 구속영장 발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피해자와 유 씨 부부 그리고 이경우와의 관련성입니다. 사실 이경우와 피해자가 이 코인 관련 투자로 손실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경우가 유 씨의 부인 황 씨가 시세 조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 들이닥쳐서 코인을 탈취해 공갈 혐의로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경우와 피해자가 한 편이었다가 오히려 이경우가 유 씨의 부인 황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오히려 유 씨 부부와 유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떠한 경위로 그 편이 바뀌게 된 것인지 단순히 이경우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거나 유 씨 부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으면 그들 측에 서는 단순한 사람이라면 이 사안은 상당히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복잡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